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응과 여운이 아직도 대단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직접 손흥민 선수를 상대했던 선수들도 최근 인터뷰에서 연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지 발언들이 계속해서 여러 선수들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결산하는 시상식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시상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직접 뽑은 올해의 선수상,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선정 PFA 올해의 선수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식 올해의 선수상은 케빈 더브라이너가 수상을 했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가 수상한 이 올해의 선수상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들이 포함된 전문가 투표, 그리고 20개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주장 투표, 팬 투표가 합산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가 열리기 전에 확정이 됐고 케빈 더브라이너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모하메드 살라가 받았는데 이 시상식 투표에서 잉글랜드 기자들이 딱 2표밖에 손흥민 선수에게 주지 않았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잉글랜드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의 공신력은 다른 상들에 비해서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 세 가지 상이 가장 이제 돋보이는데 공식 올해의 선수상,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공식상이 가장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더라도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도 널리 아주 많은 회자가 되고 또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로 남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선수들이 뽑는 올해의 선수상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최종 후보조차도 이제 6월 1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6월 1일에 최종 후보 누가 그 많은 표를 받았는지 최종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상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을 이끌었던 케빈 더브라이너가 남자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첼시 여자팀을 우승시킨 프란 커비 선수가 여자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영플레이어상은 맨시티의 필포든, 또 여자 올해의 선수상도 맨시티 소속의 햄프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로상을 고든 테일러가 받았는데요. 잉글랜드 리그 올해의 선수상의 역사를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공식, 그리고 잉글랜드 기자협회 선정, 그리고 PFA,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의 팬 선정 올해의 선수와 영플레이어상, 선수가 뽑은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서포터 연맹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뭐 이렇게 좀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이 상들을 어떻게 가져갔느냐 살펴보는 표가 있는데요. 일단은 석권한 선수들도 꽤 많이 있어요. 1994-95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앨런 시어러가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과 프리미어리그 공식 올해의 선수상을 함께 받았었고요. 1997-98 시즌에는 아스날의 데니스 베르캄프가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과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공식 올해의 선수상을 못 받았던 한을 좀 풀었던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과 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선수상이 1999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뭐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2003-2004 시즌에는 티에리 앙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공식 올해의 선수상과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상,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까지 다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으로 가면 이렇게 모든 걸 더 석권했던 경우가 2006-2007 시즌인데 이때는 호날두 선수가 이 모든 상에다가 영플레이어 상까지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펼친 것이고요. 그리고 2012-13 시즌에는 토트넘 소속이었던 가레스 베일이 영플레이어 상과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공식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까지 다 받았습니다. 최근으로 보면은 이제 공식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도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2016-17 시즌 은골로 캉테가 마찬가지로 선수, 기자, 공식 3개를 다 받았고 2017-18 시즌에는 살라 선수가 호날두 선수처럼 그 올해 영플레이어 상을 뺀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았던 바가 있고요. 2018-19 시즌 판데이크가 공식 올해의 선수상,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서포터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받았고 2019-2020 시즌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제 공식 올해의 선수상과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지난 시즌까지 2연속 수상을 했어요.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케빈 더브라이너가 굉장히 선수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상을 했고 올 시즌에 받게 된다면 이제 3연속 수상을 하게 되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초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방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투표는 끝났습니다. 투표 기간 2022년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자신이 속한 디비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회원들은 들어가서 투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올해의 선수, 그리고 올해의 팀을 포지션별로 뽑는 것도 있고 올해의 영플레이어도 뽑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같은 팀 선수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
선수는 아무래도 좀 친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관계 때문에라도 이제 우리 팀 선수를 안 뽑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위해서 같은 팀 선수에 투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을 갖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함께 경기하는 선수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실 축자랄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선수들이잖아요. 축구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이제 잘하는 선수라도 경기 중에 나랑 좀 싸웠다거나 나를 걷어찼다거나 거치플레이 했다거나 이러면은 잘해도 좀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투표를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해에 받을 만한 선수, 정말 인정할 만한 선수가 받게 된다,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투표 기간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투표 기간 이후에도 꽤 중요한 경기들과 결과들이 있었는데 케빈 더브라이너에게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15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프로 데뷔 이후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을 넣었는데, 이 15골 중에 4골이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5대1 승리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한 경기 4골을 달성했고, 이 승리가 이제 리버풀과의 우승 경쟁에서 맨시티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최종전 정말 뒤집기로 우승을 했던 에스턴 빌라전의 3대2 승리 결승골을 또 어시스트한 게 더브라이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활약을 보기 전에 투표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전에는 더브라이너의 기록이 11득점밖에 안 됐던 것이고 도움도 하나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투표 전에는 더브라이너에게 표를 보낸 선수들이 적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 더욱더 좀 불리한 게, 물론 시즌 마지막 그 이후 라운드에도 안 좋긴 했지만 투표가 이제 열리기 직전의 이 상황들, 3월에 아스날전 그리고 와포드전, 맨시티전까지 득점이 없었고, 투표 개시 이후에는 유일하게 이제 맨유전만 득점을 했습니다. 이때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했지만 맨유 자체가 이때 너무나 무너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살라 정말 대단해, 이런 반응보다는 맨유 이 정도야, 이런 반응이 컸었거든요. 물론 맨시티, 맨유, 에버튼전에 3연속 도움을 올리긴 했지만 득점에 있어서는 폭발력이 굉장히 적었다. 이 기간 동안 득점을 한 경기밖에 못했기 때문에 살라 선수도 후반기 폼이 떨어졌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투표가 열렸고요. 반면에 토닝 선수는 이 투표 전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말씀드린 그 투표 직전 4월 4일 투표 개시 전에 있었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고, 그 전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 개시 이후의 첫 경기였던 에스턴 빌라전에는 헤트트릭을 하면서 3경기 연속골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활약이 투표의 표심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 투표 마감 전에도, 하필이면 그 직전에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 원맨쇼 펼쳤죠. 리버풀전 극적인 무승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선제골을 넣었죠. 이런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꽤 많은 표를 받았을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투표 개시 전부터 마감 기간 사이에 5경기에서 득점을 했고 9골을 넣었다는 점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그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 기간에 손흥민 선수를 상대했던 상대팀 선수들조차도 시즌이 끝난 이후에 각종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라고 아예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선수들은 아마도 손흥민 선수에게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브렌트포드전 토트넘이 비긴 경기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지역에서 상대했던 비탈리 아넬트 선수, 이 선수가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또 손흥민 선수와도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극찬을 했던 멘트가 요새 알려져서 화제죠. 내가 상대해본 선수 중에 가장 힘들었던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그는 완벽한 선수예요. 토트넘의 손흥민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콤비 플레이는 치명적이죠. 손흥민은 경이로운 돌파력을 갖췄어요. 기술적으로도 강하고 1대1 대결에 능한데 크로스도 좋고 슈팅도 오른발과 왼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손흥민이야말로 완벽한 선수입니다. 이 완벽함이라는 표현이 퍼펙트를 쓴 게 아니라 컴플리트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 컴플리트, 모든 걸 다 갖춘 선수다, 바로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아날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 미드필드인데 박스 투 박스형이에요. 공격과 수비를 다 오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근거리에서 지켜본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직접 경기할 때뿐만 아니라 토트넘과의 경기를 준비하면서 분석할 때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점이 뛰어난지를 절절하게 얘기해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레스터 시티의 이제 풀백인 제임스 저틴, 이 선수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판타지리그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판타지리그에서 선수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상대해본 선수 중에 가장 힘든 선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해본 선수 중에 가장 힘든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선수예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도 좋고 마무리 능력이 대단합니다. 절대적으로 손흥민이에요. 뒤에서 달려들어와서 득점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탑 퀄리티입니다. 아마 직접 상대하면 제대로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가 뛰어들어가는 속도와 타이밍이 수비수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수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게 그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인 이유입니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흥민 선수를 잘 막아낸다면 제가 아주 잘한 것이고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손흥민과 경기하는 것이 반가운 이유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좀 돋보이면 나에 대한 평판이 올라갈 수 있고 나의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수비수 입장에서 정말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 파악도 못할 것이다. 너무나 빠르고 또 타이밍이 좋으니까 눈으로 찾기 어려운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비수들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정말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BBC의 팟캐스트에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 2명이 출연해가지고 올 시즌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나누는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미카엘 안토니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칼럼 윌슨, 정말 엄청난 몸값을 가진 선수들이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골잡이로 인정받아왔던 이 선수들이 자신이 보는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이 선수들 손흥민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가 투표 기간에 엄청난 골을 몰아친 경기가 바로 웨스트햄전과 뉴캐슬전이잖아요. 그 선수들의 말이 어떻는지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칼럼 윌슨의 발언입니다. 저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뽑겠습니다. 결국 22, 23골을 넣었잖아요. 페널티킥도 하나도 없이요. 왼발로도 좋은 골을 많이 넣었죠. 훌륭한 마무리였죠. 손흥민은 전반기에 고전하던 팀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바뀐 뒤에 팀이 올라섰죠. 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골을 많이 넣었고 게다가 오른발잡인데도 왼발로 많은 골을 넣었고 또 마무리 자체도 대단했는데 페널티킥도 없었다. 이 정도 득점력을 보인 선수라면 올 시즌 최고 선수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연하게 되는데 이러한 얘기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타이틀을 경쟁하는 팀은 아니지만 손흥민은 충분히 걸출한 시즌, 아웃스탠딩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손흥민이 올 시즌 최고의 선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즌 최고의 선수는 리그 우승을 다투는 선수, 리그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가져가게 되는데 토트넘이 그런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활약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를 받아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카엘 안토니오의 얘기입니다. 나도 윌슨의 생각이 동의합니다. 합당한 의견이에요. 저는 손흥민이 최근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말해왔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탑2 팀 리버풀이나 맨시티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을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안토니오는 이미 이전에도 아마도 저희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손흥민이 최고다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사석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고 자기가 보기에 최고는 손흥민이고 올 시즌만 잘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잘하고 있었다. 팀 때문에 골 수가 오히려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손흥민은 이런 활약을 지난 2, 3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 경기할 때마다 손흥민이 4, 5명의 선수를 제치고 마무리하는 걸 봤죠.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진짜 섬뜩할 정도입니다. 본인이 수비수는 아니지만 또 수비 가담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안토니오를 제치고 손흥민 선수가 좀 올려가지고 크로스를 막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돌파, 슈팅, 플레이 전체적으로 대단하다면서 상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가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최고의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게리 네빌, 기회가 될 때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을 남기고 있는데 시즌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또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또 한 번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투표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게리 네빌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올해 선수상 선정위원이기도 했었죠. 결국 손흥민 선수가 받지는 못했지만 게리 네빌이 어떤 이유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목했는지 코멘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이며 득점왕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해낸 것에 대해 그는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는 전 세계 어떤 톱팀에 가더라도 주전으로 뛸 선수다. 그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는 특별한 선수다. 모든 선수, 심지어 해리 케인도 빛을 잃게 만든다. 나는 손흥민을 나의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으로 선택했다. 케빈 더브라이너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볼 때마다 신성한 활약을 펼쳤다. 살라도 쉬운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해낸 일을 보라. 그는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전 세계 어떤 최고의 팀에 가도 주전 자리를 꿰찰 것이다. 손흥민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다. 모든 선수들이 퇴색되도록 한다. 심지어 해리 케인조차도 손흥민에 비하면 빛을 잃는다. 물론 케인도 잘했고 토트넘,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잘했다. 북런던 더비 경기 10일 전에 심지어 아스널이 뉴캐슬에 패하기 전에 나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4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 경험한 일을 보라. 유럽 어디를 가서 이런 분위기와 경쟁력을 볼 수 있겠나? 없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 그리고 콘테 감독의 이 지휘력, 전술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팀을 투쟁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면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토트넘이 챔스에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즌을 결산한 게리 네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손흥민 선수의 지지자로 등장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오원 하그리브스의 발언도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의 매치데이 엑스트라 최종 라운드 노리시티전 이후에 오원 하그리브스와 전 토트넘 감독인 팀 셔우드가 출연을 했는데요. 오원 하그리브스는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빅클럽에서 안 뛰는 이유를 모르겠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왜 아닌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팀 셔우드가 손흥민은 완전히 머신이다. 기계다. 정말 득점 기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오원 하그리브스의 대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다. 손흥민은 그야말로 머신이었다. 손흥민은 시즌 내내 절대적으로 비범했다. 케인도 그랬다. 하지만 노리치 시티와의 두 번째 골, 손흥민은 어메이징한 피니시를 보여줬다. 토트넘을 최대로 존중하기 때문에 아직 토트넘에서 뛰는 것 같다. 나는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에서 뛰지 않고 있는 게 놀랍다. 이 선수는 그야말로 머신이다. 비범한 시즌을 보냈다. 이전에 다른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하그리브스는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어야 하고 아자르가 아니라 손흥민이 레알에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팀의 주전 선수가 돼야 된다. 즉 세계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크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이자 에스턴 빌라 공격수인 가브리엘 아그보나어. 지금 누구보다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중에서 손흥민 선수를 격하게 아끼고 응원하는 거의 뭐 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그보나어인데요. 아그보나어가 손흥민이 마네와 살라보다 더 나은 선수다.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토크 스포츠에서 얘기한 것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각종 미디어에서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팬들에게 토론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그보나어가 또 했던 말 중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사실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못 넣은 거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만큼 좋은 팀에서 뛰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가 더 어렵다. 나는 손흥민이 올 시즌에 해낸 것, 그가 넣은 골, 왼발 오른발 스크리머를 보며 그가 어떤 유형의 골이든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케빈 더브라이너도 잘했지만 나는 손흥민을 올해의 선수로 뽑겠다. 손흥민이 더 나은 팀에 가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맨시티나 리버풀같이 매경기를 한다면 손흥민은 올 시즌 25골에서 30골은 넣었을 것이다.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팀에서든 뛸 수 있다. 손흥민은 비범하고 토트넘은 그를 얻은 게 행운이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기록은 오히려 팀 때문에 더 적어졌던 것이다. 공동 득점왕이 아니라 단독 득점왕을 해야 되는 선수고 올해의 선수는 손흥민이다. 실력으로 봤을 때 손흥민이 지금 최고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인데요. 과연 이런 현장의 선수 출신들, 선수들의 반응들이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 투표에도 반영돼서 손흥민 선수가 영예로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게 될 것인지 한준TV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